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 먹고 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은 뭔가요? 그 소비 습관이 사실 뜻밖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생활 투자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을 떠올리면 자기가 즐겨서 먹고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가 바로 코카콜라와 시즈캔디죠. 버핏은 콜라를 하루에 5캔 정도를 마신다고 직접 밝혔을 정도로 열정적인 애호가이고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나 다른 사람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코카콜라 투자는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의 대표적인 장기 보유 종목이 되었습니다. 시즈캔디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기념일 선물로 큰 인기를 얻는 브랜드인데요. 저 역시 좋아하는 캔디인데 가격이 꽤 나가서 자주 사 먹진 못합니다. 1972년에 워런 버핏이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이렇게 작은 캔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해서 버핏은 다른 대형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캔디 가격이 조금씩 매해 올라가도 소비자들이 계속 찾는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버핏이 보여준 생활 투자의 교훈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일상 속에서 사랑받는 제품과 브랜드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접하는 상품인데도 왜 이건 유독 잘 팔릴까 하고 궁금해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브랜드 파워를 파악해보자는 이야기죠. 이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생활 투자로 접근했더라면 최근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싶은 두 기업이 보입니다. 하나는 삼양식품, 또 다른 하나는 SAMG 엔터입니다. 먼저 삼양식품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작년에 불닭볶음면을 박스채 쌓아놓고 먹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주가는 20%대 급등을 기록하면서 주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황제주 자리를 굳건히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7%나 급증했고요.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줄 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기존에 120만 원에서 이번에 170만 원까지 올렸고 IBK 투자증권은 미안하다. 과소평가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14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밀양 2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 특히 미국, 유럽향 고단가 제품 생산을 강화한다는 점이 주가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도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SCI 반기 리뷰에서 한화시스템, 상향식품이 새로 편입이 됐고요. 에코프로머티와 NC소프트가 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삼양식품 주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4월 16일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죠. MSCI 지수 리밸런싱 시기에 편입 편출 종목들이 코스피 대비 어느 정도 상대 수익률을 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리밸런싱 전에 60일부터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진한 파란색 선입니다. 이 편입 종목들은 대체로 우상향을 보이다가 리밸런싱 직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잠시 조정을 받은 뒤 다시 기준선을 회복하는 패턴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리밸런싱일까지 10거래일만 남아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패턴을 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이런 수급 이슈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라면 수출 데이터 같은 실적 추이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성장성과 트렌드를 점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SAMG 엔터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쌈지엔터로 불리는 기업이죠. 올해 1분기에 매출 357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을 기록하면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캐치 티니핑으로 대표되는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업체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완구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여기 오른쪽에 분홍색 캐릭터가 지금 인기가 많은 하츄핑인데요. 어린아이들이 하트를 발음하기 어려워서 하츄로 발음해서 탄생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핑, 캔디 모양의 캔디핑, 딱풀을 들고 있다고 해서 딱풀핑 등 뒤에 핑을 붙여서 새로운 캐릭터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들이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일명 파산핑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회사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통망과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서 IP 가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삼양식품과 SAMG엔터 사례를 보면 일상 속에서 자꾸 눈에 띄는 제품이나 콘텐츠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꽤나 빠르게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요. 종목 투자의 전략은 잠시 후 이슈 분석 코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부 미용기기 슈링크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클래시스 소식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0% 넘는 급락이 있었는데 아직 국내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인캐피털이 보유한 클래시스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내용인데요. 393만 주를 주당 57,900원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래일은 5월 16일이고요. 블룸버그가 확인한 해당 조건에 따르면 이번 매물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6%를 차지하고 가격은 직전 종가 대비했을 때 약 10.9% 할인된 수준입니다. 장중 저점이 정확히 이 할인 수준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실적은 일단 좋았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3년 최고 수준을 달성했는데 이 오버행 이슈가 매수의 기회인지도 잠시 후에 이슈 분석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이야기입니다. 수요일에 미국, 사우디 빅딜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언급을 해드렸죠. 어제는 원전 밸류체인까지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다시 원전주를 조명하는 분위기라서 추가로 전해진 소식을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벨기에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벨기에가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는 건데 이로써 22년 만에 원전 부활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원래 벨기에는 2003년 일찌감치 탈원전을 내걸면서 원전 가동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올해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환경 보호와 노후 원전 안전 문제 등이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의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서 이런 방침을 크게 뒤집기 시작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벨기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탈원전 유턴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 후에 원전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덴마크 역시 에너지 기후 장관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이점을 분석해 볼 것이라면서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곳곳에서 탈원전 유턴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흐름의 일부일 겁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하면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을까요? 결국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블룸버그가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원전을 지어야 한다면 한국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원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시공 능력도 우수하다고 진단한 부분 눈에 띕니다.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K원전의 시공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국이 이 지점인데요.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아주 빠르고 또 저렴하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원전 밸류체인을 좀 다시 살펴보시면
국내의 원전 플랜트 주관사 자격을 갖춘 건설사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 세 곳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현대건설이 가장 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붐이 불면서 DLENC도 새롭게 이 사업에 진입했다라는 점 업데이트 같이 해드리고요. 물론 국내 정치 변수가 원전의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원전 테마를 투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잠시 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